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JTBC 최강야구가 내세운 60% 예매율의 충격적인 진실, 그 이면에 숨겨진 착시의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최강야구는 처음으로 관중과 마주한 직관 경기를 열었습니다. 방송사는 내야석 60% 예매 달성이라는 성과를 자랑스럽게 내세웠죠. 하지만 정작 시청률은 0.8%. 숫자만 보면 흥행과 실패가 뒤섞인 듯한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팬들도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시리즈랑 겹쳤는데 이 정도면 선전이지. 그러나 이 60%라는 숫자,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언제든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JTBC가 발표한 60%라는 수치. 그것은 전체 좌석 기준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기준으로 만들어진 착시였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증언에 따르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반이 찼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왜 JTBC는 예매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왜 전체 좌석 수보다 예매율이 먼저 발표되었을까? 그리고 그 수치가 어떻게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 이 영상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하나씩 추적해 나갑니다. JTBC는 이번 직관 이벤트를 프로그램 부활의 신호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택한 건 팬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아니라 숫자 조작의 이미지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흥행에 성공한 듯한 연출된 착시. 그리고 그 착시의 중심에는 바로 60%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심층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JTBC 의숫자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JTBC의 발표 자료에는 내야석 60% 예매 완료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대로 받았었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성공적 첫 직관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내가 예매하려고 들어갔을 땐 분명 좌석이 열려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예매 불가로 바뀌었다. 팬들은 이 현상을 좌석 잠금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라진 200석. 그리고 남겨진 800장의 진실. JTBC가 만들어낸 60%의 덫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보여지는 그림을 위해 설계된 전략. 그리고 팬들이 직접 밝혀낸 데이터의 조각들. 이 영상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연결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그 60% 착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데이터와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부하겠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숫자를 추적했고 예매 로그와 스크린샷, 시간표를 통해 JTBC가 만들어낸 조작의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이건 매진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매진처럼 보이게 만든 이미지였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팬들은 예매 페이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내야 1층, 2층, 3층 일부 구역이 갑자기 예매 불가로 바뀐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열려있던 좌석이 하루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다음 날 공식 예매율 발표가 나오자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내야석 60% 예매 완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이 직접 계산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실제 결제된 유료 티켓은 고작 800장. 전체 좌석 22, 181석 중 단 3에서 4%에 불과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JTBC는 60% 예매율을 내세웠죠. 이 모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좌석 잠금기였습니다. JTBC는 예매가 부진하자 판매 가능한 좌석 자체를 줄였습니다. 즉, 전체 좌석의 분모를 줄여버린 겁니다. 기존엔 2만석 중 800장 판매 예매율 약 4%. 하지만 좌석을 1만석으로 줄이면 같은 800장이 8%가 아닌 60%로 둔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모 조작의 착시. 이 방식은 단순한 운영상의 편의가 아니라 숫자를 통한 여론 조작에 가까웠습니다. 팬들은 직접 비교표를 만들어 JTBC의 발표와 실제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스크린샷, 예매 기록, 자녀 좌석 로그까지 그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JTBC는 매진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매진처럼 보이는 그림을 원했다. 그림은 완벽했습니다. 방송에는 꽉 찬 내야석이 비쳤고 언론은 성공적 첫 직관이라 썼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카메라에는 현실이 담겼습니다. 텅 빈 상단 좌석, 조용한 응원석, 그리고 팔리지 않은 좌석의 그림자. 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를 기만한 거야. 그들은 데이터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의 실수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숫자는 숨길 수 있어도 현장의 팬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SNS에는 실제 예매 내역과 좌석 캡처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흥행이 아니라 조작이다 라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JTBC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객 반응이 뜨거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이 한 줄의 문장 뒤에는 통계 조작의 흔적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200석의 증발, 800명의 유료 팬, 그리고 착시로 만들어진 60%. 이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애도된 프레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JTBC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방송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숫자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던 걸까? 실제로 내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직관 예매가 부진하자 좌석 조정으로 흥행 이미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즉, 관중의 열기가 아니라 보여지는 화면을 위한 전략. 시청률 0.8%의 위기를 조작된 60%로 덮으려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JTBC는 여론을 잠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털 기사엔 첫 직관 흥행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일부 팬도 그래도 절반은 찼잖아 라고 말했죠. 그러나 진짜 팬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팬덤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건 팬이 만든 열기가 아니야. 제작진이 만든 그림일 뿐이야. 그들의 말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이 200석의 마법, 800장의 진실. 이 두 숫자가 최강야구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JTBC가 다음으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좌석을 줄여도 그래도 빈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 번째 수단을 꺼내듭니다. 바로 무료표 살포 전략. 좌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800명의 유료 관객만으로는 고척돔의 거대한 공간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때 JTBC가 꺼내든 두 번째 수단은 바로 무료표 살포였습니다.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팬들과 관계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직원 지인에게 초대권이 나눠졌다. 연예인 단체 관람 초대가 있었다. 지인 통로로 공짜로 입장한 사람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프로그램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빈 좌석을 메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권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배포되었을까요? 팬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료 관객들이 앉아있던 구역, 바로 옆에 무료 초대석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돈을 내고 티켓을 산 팬 옆자리에 아무 비용 없이 들어온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덤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3만 원 주고 산 자리에 누군가는 그냥 들어왔다고? 공정하지 않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다. 무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불투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JTBC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초대석의 수나 대상,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송 화면에는 마치 꽉 찬 관중석처럼 편집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저건 팬이 만든 열기가 아니야. 세트처럼 연출된 관중이야.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800명의 유료 팬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진짜 팬심으로 좌석을 구매했습니다.
JTBC의 성공을 바랐고 프로그램이 부활하길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내가 낸 돈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이 배신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컨텐츠의 신뢰 기반이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팬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 감정을 투자하는 유일한 소비자이자 후원자입니다. 그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JTBC 능공짜라도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한 팬의 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분명히 예매할 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내 옆 사람은 초대권이래요. 그때 느꼈죠. 이건 팬 행사가 아니라 방송용 이벤트였구나. 이 한 문장은 그날의 공기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유료, 팬 응객이었고 무료 관객은 배경이었습니다. 진짜 열정 대신 연출된 그림. 그게 바로 무료표의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JTBC가 얻은 것은 일시적인 화면의 완성도였지만 잃은 것은 팬들의 신뢰였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끝났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JTBC의 다음 직관예고 게시물에는 불매 선언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그제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팬심은 한 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료로는 잠시 채울 수 있어도 진짜 열기는 유료 티켓 한 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이제 JTBC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좌석을 줄이고 공짜표로 채워도 여전히 흥행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정우 카드. 야구계 최고의 스타이자 감독 이종범의 아들.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보려는 프로그램의 최후 수단이었습니다. 좌석 잠금기, 무료표 살포 모든 전략이 통하지 않자 JTBC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감독 이종범의 아들이자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는 KBO 최고의 스타 이정후 카드였습니다. 제작진이 이 이름을 공개한 순간 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은 건 이거 하나구나. 이정후는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완벽한 타격 밸런스, KBO의 간판 스타, 그리고 야구 유전자의 상징으로 불리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왜 어떤 맥락으로 최강야구에 등장했느냐였습니다. 그는 팀의 멤버도 아니었고 고정 출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JTBC가 흥행을 위해 급히 꺼낸 깜짝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본질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경기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이벤트야. 이정후의 등장은 감동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야. JTBC는 이정후라는 이름을 통해 시청률 반등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청률은 0.8%로 고정. 오히려 팬덤 내 반감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팬들이 원한 건 스타가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야구를 사랑하는 선수들의 도전. 그 서사와 감정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명인물보다 팀의 성장과 팬심의 축적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유명인을 불러세우고 감정을 팔지 못한 채 흥행을 흉내냈습니다. 이정후의 등장은 결국 그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후는 훌륭한 선수지만 그가 이 프로그램을 구할 영웅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작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JTBC는 이정후의 등장 장면을 집중 편집하며 방송했습니다. 화면 속 그는 웃고 있었고 관중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이정후를 이용한 이벤트성 연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정후가 아니라 JTBC가 주목받으려는 쇼였다. 이런 반응이 잇따랐죠. 문제의 핵심은 이정후의 등장 자체가 아니라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였습니다. 팬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맥락 없는 등장, 진정성 없는 연출, 그리고 제작진의 계산된 의도. 그것이 팬심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JTBC 능흥행의 불씨를 되살리기는커녕 남아있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이정후 카드의 등장은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신호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최강야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이 처음엔 야구의 감동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숫자와 화제성만 남았습니다. 시청률 0.8%, 예매율 60%, 이정우 등장, 모든 것이 숫자와 이미지로만 소비되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한 야구가 아니야. JTBC는 진심이 아니라 화면만 봤어. JTBC의 문제는 단순히 흥행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콘텐츠는 거짓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착신은 만들 수 있어도 진심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날 고척돔에 울려 퍼진 함성 속에는 이미 냉랭한 팬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JTBC는 이제 그 대가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정우 카드의 실패는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팬을 숫자로만 본 기획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질문 하나뿐입니다. JTBC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획의 근본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뿌리는 기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JTBC는 최강야구를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형식 속에 진짜 야구 팬심이 깔려있음을 몰랐던 거죠. 그 결과 프로그램은 철저히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획으로 흘러갔습니다. 팬들은 이걸 야알모 콘텐츠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정이었습니다. 첫 직관 행사는 하필 KBO 한국 시리즈 1차전과 같은 날에 열렸습니다. 그것도 한국 야구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결승전 무대와 겹친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팬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볼까? 예능 야구를 볼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팬에게 한국 시리즈는 그 어떤 콘텐츠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팬덤의 구조를 몰랐다는 증거이자 철저한 시장 분석 실패였습니다. 제작진이 야구의 상징적 날을 피해갔다면 어땠을까요? 프로그램의 의미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한국 시리즈와의 정면 충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매 부진, 무료표 살포, 그리고 신뢰의 붕괴. 일부 관계자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시리즈 때문에 표가 안 팔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짜를 겹치게 잡았죠. 실패의 이유를 미리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획된 실패입니다. 실패를 피하지 않고 실패를 명분으로 이용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팬들은 이 대목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팬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야. 그 인식이 생긴 순간 최강야구는 더 이상 야구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용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JTBC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런 일정은 절대 안 잡아요. 이건 팬을 모르는 방송국의 자만이에요. 결국 JTBC가 놓친 것은 팬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화제성을 쫓았지만 팬들은 진심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만들었지만 팬들은 감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화면을 신경 썼지만 팬들은 느껴지는 진심을 원했습니다. 야구 팬덤은 단순히 시청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추억을 쌓습니다. 그런 팬심을 가볍게 여긴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JTBC는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날짜가 나빴다. 경쟁이 심했다. 시청률운이 없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심이었던 겁니다. 콘텐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순간 아무리 완벽한 연출이라도 시청자는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불꽃야구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 하나로 팬을 울렸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수많은 예산과 장비를 쏟아붓고도 단 한 번의 공감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폐허 같은 신뢰의 잔해뿐입니다. JTBC가 만들어낸 착시의 프로그램은 화려했지만 그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팬이 없는 야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예능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결국 JTBC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다시 팬의 진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숫자와 착시의 프레임 속에 머물 것인가? 그 선택이 최강야구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